네, 안녕하세요. 어제 굉장히 재밌는 뉴스를 관심 있는 거요. 뭐 누구나 다 아시는 워렌 버핏, 벅셔 해더웨이의 이제 대표, 세계 제2의 부자였고 뭐 그랬죠. 근데 이분이 옥시덴탈 석유화학 회사 주식을 현재 지분의 20%를 갖고 있는데 지분의 50%까지 늘리겠다. 야, 그랬는데 그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오케이 해줬어요. 옥시덴탈은 뭐 세계 석유 메이저죠. 아주 큰 메이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 메이저죠. 근데 여기 이걸 보게 되면 야 이거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있는 거죠. 지금 석유 가스 회사를 20% 정도를 샀는데 30%를 더 산다라고 얘기했다. 이 사람의 투자 철학은 제1, 돈을 잃지 않는다. 제2, 돈을 잃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어기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주식 매매하거나 코인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뭐 이분 뭐 인사이트가 있는 분, 있는 네,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인사이트가 있는데 뭐 제가 건방지게 뭐 없다고 그럴 수는 없고 아무튼 뭐 이분이 이제 하시는 걸 보니까요. 지금 이제 보니까 버핏이 옥시덴탈 지분을 더 확대한다. SEC 미국 증권거래소에 승인 완료를 했다. 옥시덴탈 지분을 현재 20% 갖고 있는데 50%까지 확대하겠다. 미 증권거래위에서는 이건 뭐 경쟁 저촉 안 되고 공익에도 부합을 한다. M&A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네 펀드에서 옥시덴탈을 더 산다? 이건 공익에 부합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이런 SEC 같은 데서도 뭐 발표하게 되려면 미국이란 나라가 한 5개 있다라고 생각해야죠. 전문가 집단도 있고 관료 집단도 있고 뭐 정치인도 있고 의회 있고 금융도 있고 미디어도 있고 다 다르죠. 근데 경쟁 저촉이 안 되고 공익에 부합이 된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회사야? 그리고 워렌 버핏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더 산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이제 제가 공부하는 방법대로 한번 보니까 뭐 옥시덴탈 주가가 올해만 130% 그렇겠죠? 뭐 석유하는 회사니까요. 올해 2월 24일 날 전쟁이 났으니까 뭐 전쟁 나기 이전부터 사가지고 지금 올해 129%, 연 129%가 오른 회사예요. 보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쭉 보게 되면 총 발행 주식 옥시덴탈의 그 발행 주식 수는 9억 3천만 주예요. 9억 3천만 주 중에 20%를 갖고 있으니까 한 1억 8천만 주, 1억 8천만 주를 갖고 있는데 30%를 더 산다니까 2억 8천만 주를 사는 거죠. 한 3억 주를 더 사는 거죠. 하루 평균 거래량은 한 2,500만 주 되니까 대단한 거고 배당금도 괜찮고.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생각한 게요. 야, 이거 중국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오랜 시간 간다는 소리구나. 워렌 버핏은 그렇게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 옥시덴탈을 보게 되면, 여기서, 그러니까 2022년 2월, 여기서 샀다라는 소리거든요.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거 보는데 언제 샀는지 이게 워렌 버핏 아저씨 이럴 때 사는구나. 확산해서 봐드릴게요. 자, 우리가 맨날 이제 공부하는 거로 해서
여기서 이제 4단계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1단계를 2020년도에 1단계 돌파했어요. 돌파했다가 추세선 밑으로 한번 또 내려왔었어요. 이럴 때도 안 사요. 더 내려왔다가 또 내려왔었어요. 또 내려왔다가 확실히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2단계 확실히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네요. 돈을 잃을래야 잃을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하면 돈을 잃을래야 잃을 수가 없죠.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 1. 돈을 잃지 않는다. 두 번째, 그 원칙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30%를 더 산다. 그래서 지금 71불인데 그래서 당겨서 보니까 이게 고점 때는 110불 정도도 갔었어요. 110불 정도 갔었고 이게 제가 왜 이게 앞으로 이게 물가 금리 인상도 만만치 않겠구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정책을 하면서 기름값이 다 내렸거든요. 2014년도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요 기름값이 오르면 항상 전쟁을 했어요. 2008년도 이때도 그루지아 공격했죠. 기름값 올라가면 막 돈이 생기니까. 2014년도에는 크림반도 병합했죠. 근데 이번에는 기름값이 여기서 요만큼 올라갔을 때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기름값을 막 내리는 정책을 많이 썼죠. 근데 기름값을 많이 내리면은 어떻게 되죠? 중국이 굉장히 좋아지죠. 러시아는 나빠지지만 중국은 좋아지지 않아요. 러시아는 산유국이니까. 그런데 지금 워렌 버핏 아저씨가 지금 이렇게 오른 거를 앞으로 더 산다고 그랬다? 워렌 버핏 아저씨는 이 할아버지는 야 이거 그러면 옥시덴탈은 더 오른다는 소리네. 옥시덴탈이 더 오른다는 소리는 11월 중간 선거 때가 되면 미국 공화당이 돼가지고 이렇게 뭐가 좀 바뀌는가 했더니 바뀌더라도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은 더 가나 보네. 그러면 이거 계속 고유가네. 그러면 계속 물가가 이게 안 잡힌다는 소리네. 금리 더 올라갈 수 있겠네. 이런 계산이 되거든요. 금리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주가건 코인이건 많이 못 오른다는 소리죠. 그러면 배트 길게 잡고 저가 매수 쪽으로 봐야 되겠네. 그리고 워렌 버핏 정말 1단계 확실히 돌파하고 1단계에서 2단계 올라가는 거 아니면 안 사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자기가 총 50%를 사기로 했는데 20% 샀을 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20%까지는 뭐 3대 7 혹은 4대 6 아니에요? 40%살 때까지는 소리 없이 사지만 이제 자기가 공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이 올라가는 거죠. 네, 같이 올리는 거죠. 혼자 매집을 못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주봉이고 원래 거래량 보게 되면요. 거래량 티가 안 나게 참 매집을 잘 했어요. 굉장히 뭐 팔자도 많았나 봐요. 이익 실현 그러니까 거래량도 줄여가면서 이렇게 해서 굉장히 트레이더가 아주 잘한 건데 오실레이터도 이렇게 줄고 거래도 줄면서 계속 몇 달을 이렇게 했어요. 이거 정말 그런데 최근에 그래서 좀 줄여서 놓고 보게 되면 뭐 이제 워런 버핏 아저씨가 저 얘기를 20% 하고 난 다음에 확 올린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오실레이터 확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어제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발표가 났으니까요. 30%더 한다고 그러니까 뭐 그냥 한 64불에서 71불로 그냥
거진 10%를 점프를 했네요. 오실레이터 범위 확 늙어가면서 거래량 늙어가면서.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모아간다. 우리나라 물론 이거 금액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이제 가령 이제 한국 계속 뭐 우리나라 그 살까 말까 하다가 한국 항공우주 같은 거를 보면요. 뭐 계속 뭐 누리호부터 호재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뭐 많이 못 오르잖아요. 고점 돌파 많이 못 하잖아요. 이게 무기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무기 시장이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 뭐 K방산이 어떻자 저떻다 해도 아직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항공우주 같은 거 괜찮죠? 하나만 더 볼까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 현대로템 같은 거 보면 와 여기 뭐 지금 뭐 우리 장갑차 뭐 자주포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 디펜스하고 여기도 고점 했는데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워렌 버핏 아저씨는 여기서 이 정도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산다고 그런 거니까 옥시덴탈 페트롤리움하고 이런 한뉴스가 있는 뭐 현대로템 그다음에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가요? 하나 디펜스 그렇죠. 여기가 아주 뭐 또 무기로 와 오래간만에 봤더니 뭐 이렇게 슛업을 하네요. 어우 재료가 있으니까 하나 디펜스가 이제 K방산의 뭐 대표 얼굴이죠. 근데 이런 거 보게 되면 여기서도 2단계 확실히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다시 근데 이렇게 돌파했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들은 뭐 이렇게 4만 5천 원부터 뉴스 나오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만 올라가다 이렇게 깨지지 않아요? 워렌 버핏 아저씨 이런 거 절대 안 삽니다. 이럴 때는 여기서는 파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를 먹건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돈을 절대 잃지 않는 것은 2단계에서 시작해서 2단계 하반기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갖고 3단계 때는 다 판다. 그래서 얼마를 벌더라도 물론 워렌 버핏 아저씨가 뭐 백전백승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거를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매집 산다라고 얘기한 OXY,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걸 보게 되면 이 선으로 뚫고 내려왔을 때 30주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왔을 때 확 올랐지만 뚫고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뭐 30%를 더 산다 그랬으니까 30주 안 깨지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여기 20%까지는 자기가 공시 안 하고 샀고 20% 넘어서는 지금 이제 공시를 해서 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 석유화학주는 오르락 내리락 거래도 트렌드 자체는 3년 이상 간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 상승 트렌드가 3년 이상 간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상승 트렌드가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3년도부터 한 10년간은 상승 트렌드였잖아요. 그 다음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또 10년간은 하락 트렌드였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2020년부터 2030년까지는 상승 트렌드로 보는 것 같아요. 큰 펀드들은 보통 이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워렌 버핏 아저씨 워렌 버핏 할아버지
뭐 아무튼 세상에서 투자의 신으로 알려 있는 할아버지의 그 투자 전략을 한번 통해서 공부하는 걸 해봤습니다. 좀 지켜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